일반적으로 성희롱 행위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자만이 피해자이거나 반드시 남자만이 행위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밝힌 남성 성폭력 피해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816건이었던 피해자 범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448건으로 대략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 행위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97건에서 2016년 486건으로 여성 행위자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성희롱 피해자는 최근에 와서야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죠. 또한 남성들 스스로도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성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히는 일이 곧 자신이 매우 나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남성 피해자 사례를 통해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희롱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당한 남성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한 여성 조교수 A씨가 남학생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A씨는 남학생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원한다면 남자 관계를 다 정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밝혀지자 A씨는 뒤늦게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자 간호사 A씨는 동료 여자 간호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동료 여자 간호사들은 남자가 이것도 못하느냐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하였고 피해자 A씨는 이러한 말에도 묵묵히 참으며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들은 멈추지 않고 A씨의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매일 A씨에게 내뱉었습니다. 성희롱 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심지어 A씨에게 남자 화장실 가기 금지라는 제재를 가하며 A씨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병원을 그만두었으나 여전히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직원 A씨는 여자 상사 B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자 상사는 A씨에게 인사 대신 볼뽀뽀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을 강요했고 회식 자리는 꼭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게 해 여러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육체적인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기 힘들어 혼자서 앓기만 하다가 결국 회사를 나왔습니다.